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목하는 한도정문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2월 12일입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 텐데요. 월요일.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편하게 주무시고요. 저의 이제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축구 감독. 야,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감독으로 썼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클린스만이 말이죠. 지난 8일 날 기록했는데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주행량을 쳤습니다. 야, 아무리 가족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니 이 정도로 이제 참패를 했는데요. 그죠? 세계 최고 수준의 역대급 우리 한국인 선수들이 전부 다 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한참 아래인 요르단한테까지 졌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그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미 이 해임 청원이 올라온 지 오래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그 다음에 오늘은 말이죠. 또 이 권성동 의원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클린스만 날려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요.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에서 신작 하나를 내놨는데 이 신작 이름이 살린자 이응 난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요. 형성국 회장의 캐릭터, 이것이 이제 좌파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넷플릭스 신작 불매운동까지 벌여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한 5가지 정도가 이재명 경우 완전히 복사판이에요. 자, 이재명이 복사판 헤어스타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초밥을 먹는 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재명이를 연상하는 이런 작품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의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이제 나쁘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재명하고 똑같은지, 그리고요, 이제 본래 이 웹툰 원작에는 없는 딸 이름까지 나와요. 근데 딸 이름이 또 형지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형수욕설 딱 생각이 나잖아요. 자, 그리고 죄수 번호가 말이죠. 대장동 이 수익을 올린 액수 4,421억 원을 수익을 올린 건설회사가 있는데요. 제일건설했나요? 이 분양수익금이 제일건설이 올린 분양수익금이 4,421억인데 죄수 번호가 또 4,421번이에요. 자, 등등 5가지 점에서 딱 이재명이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난리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엄경영 시대 정신연구소장이 지금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한강벨트가 지금 완전히 국민의 쪽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의 과반 달성은 우리 국민이 충분하다, 무난하다. 이런 아주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낙관적 전망이 정말 최종적으로 좋게 작용할지, 어떨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심사숙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주 을 지역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전주 누구죠? 이번에 이제 전주 이 특별자치도 기념행사에 우리 윤 대통령이 갔을 때 그 윤 대통령한테 난리를 친 이 테러 의혹을 가했던 바로 강성희 진보당 이 빨갱이당이죠. 통진당 후에 요 강성희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민주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출마하고 당연히요. 그 다음에 진보당 강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3지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뜨거운 감자가 전북 지역에서는 될 것이다. 여기에 이성윤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주 을지역인데 여기 그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이 클린스만 감독의 아주 잘못된 이 행복. 그러니까 이제 지난 8일날 요르단전에서까지 실패하고 나서 딱 들어왔는데 9일날 하루 쉬고요. 바로 이제 어제 그제가 되겠죠. 지금 이제 날짜상으로는 10일날 미국 가족으로 갔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본래 지난 8일날 들어올 때 다음 주 중에 이제 출국할 예정이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일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비판은 존중하지만 내 일하는 방식,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대표팀 감독의 업무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없을 거다. 요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요런 입장을 내놓은 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요 이제 전략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성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출국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요. 요르단전에서 패했을 때 클린스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도자와 감독으로서의 대회를 마무리하고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분석하고 책임져야 된다. 더 많은 분석을 해야 하고 더 많은 경기를 되돌아봐야 한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석도 중요시하고 책임도 중요시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는요,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아시안컵을 이제 반성하는, 회고하는, 검토하는, 분석하는 이런 세션을 가질 예정으로 있는데 이 감독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클린스만의 지금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너무나 아주 우리 지금 현대 역대급 선수들이 전부 다 이번에 이제 카타르 아시안컵에 전부 출전했잖아요. 손흥민, 이강인, 그 다음에 김민재 이런 스타 선수들. 자,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전략 하나 제대로 없이 그냥 개인기에만 의존하다가 이번에 대패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국할 때 일부 팬들이 열받아가지고 호박엿을 던지기까지 했고, 지금 이제 축구계 안팎에서는 이거 경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 본인은요, 이런 비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이제 다음 달 3월 20일하고 26일에는요. 태국과 그 다음에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을 치를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20일에는 태국과 홈 경기를 먼저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태국으로 이동해서 원정 경기에 나서는데 태국은 요르단보다는 또 세요. 요르단까지 이제 우리가 실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분노가 지금 아주 하늘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건 0점짜리다. 이제 사퇴를 해라.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을 깔봤으면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선수들하고 이 호흡은 안 하고 오히려 밖에서 놀다가 아르바이트 삼아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위약금을 토해낸다면 그건 축구협회가 아니라 정몽규가 자기 돈으로 지불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도 이 사퇴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이 홍준표에 이어서 권성동 의원도 지금 이러한 이 클린스만은 잘라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페북을 통해서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권성동 의원은 임명할 때부터 큰 우려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과연 국가대표팀을 맡았는지 우려가 현실로 되었다. 자, 그러면서요, 계약서에 명시된 한국 상주 조건이 무색할 정도로 원격지 그리고 잦은 외효도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 정도 일한 결과가 성과라며 한다면 오히려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더욱 의심받을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승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자질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다. 이렇게 해서요. 잘려야 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이 사퇴 여부가 정치권의 얕은 뉴스로 지금 이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넷플릭스의 신작, 요게 이제 지금 많은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살인자 제로 단감인데요. 살인자 이응 단감. 자, 그러면 먼저요. 요 인물들을 먼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이게 이제 형성국 회장인데 이 생긴 게 이재명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 한번 이제 픽처 피기 한번 해보시죠. 자, 완전히 뭐 복사판이에요. 자, 안경하며 머리 색깔하며 입 모양 이 얼굴하며 완전히 복사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구의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요. 자, 이 밥 먹는 폼, 아유, 장어 위주로 좀, 장어 위주로 좀 사오지. 오늘 횟감이 좋아서 장어 위주로 좀 사오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 동영상을 보시죠. 먹는 거. 자, 요게 이제 정사진으로 찍은 거가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밥까지 또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생긴 거 보시죠. 완전히 이재명이 복사판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 제가 그래서 자료화면을 많이 모아봤어요.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형성국이 요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웹툰 살인자 제로 난감에 묘사되고 있는 형성국 회장의
교도소 장면이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웹툰, 이 드라마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왜 난리가 나고 있느냐? 대충 말이죠. 이제 크게 봐서 한 5가지 정도가 딱 이재명이하고 똑 떨어지는 같은 인물이다. 야, 이재명이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인물이구나. 요거를 알 수 있어요. 우선 외모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죠? 백발을 뒤로 살짝 넘긴 헤어스타일하고 이 뿔테 안경을 쓴 거, 이거 완전히 이재명과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형성국 회장의 딸 이름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원작에서는요, 형 회장의 딸,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번 이 드라마에서는요, 형지수라고 하는 이름이 부여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그 이재명의 형수 욕설,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는요, 비속어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서 글자 위치를 바꿔서 칭하곤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형지수 딱 하니까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걸 보면 이재명을 모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이 형성국 회장이 이제 접견실에서 외부 배달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등장하는 메뉴가 뭐냐? 이게 초밥이에요. 초밥 여러분들, 김혜경의 법과 아주 초밥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접견 때 음식을 먹는 장면은요, 원작에는 없어요. 원작에는 없는데 드라마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재명 쪽에서 열이 받는 겁니다. 예, 초밥 딱 상징하잖아요. 원작이 없으면서 드라마가 추가된 거. 그 다음에 그 형 회장의 죄수복 왼쪽에 새겨진 죄수번호 4421입니다. 자, 이것도 원작에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먹는 장면이 없었는데 이 초밥을 갖다 먹어서 이재명이를 딱 연상시키고, 죄수번호도 원작에는 웹툰 원작에는 없는데 4441번이라는 죄수 번호를 부여해요. 자, 그런데 이 죄수 번호 4420, 여기 사실상 뭐냐? 이 대장동 이 아파트 6개 블록 공급받은 제일건설에 올린 수익금이 4,421억입니다. 최저번호고 똑같아. 예.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이 형 회장은요, 살해 위협에 처해되는데, 가해자는요, 형 회장 목 부위로 찌른 채 경찰과 대치하면서 이거 경동맥이야, 이렇게 위협을 해요. 자,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이 피습당할 때 딱 경동맥이었잖아요. 이건 이제 원장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좌파 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비판이, 외모만 달게 아니라 그냥 노렸네, 저열한 놈들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좀 가만 놔둬라, 목까지 찔린 제1야당 대표를 못 잡아오고 안날이 났다, 이런 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네티즌들은요, 좌파 네티즌들은 분명운동을 벌이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너무나 묘사를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의 작품을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좌파들 커뮤니티에서 넷플릭스 불매운동까지 벌이자고 하는 거, 이거는 그만큼 이재명의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네이버 웹툰이요, 2010년도 7월부터 그 이듬해 2011년 6월까지 연재된 네이버 웹툰이 원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중의 형성국 회장은요, 금권을 바탕으로 비리를 일삼는 건설사 대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딱 대장동이죠. 뭐 대장동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그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이게 지금 살인자 이응 난감이 지금 난리가 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대 정신연구소 소장인 엄경련 소장이 지금 밝힌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엄경련 이 소장이 밝힌 입장문을 보면은요, 최근에 여러 조사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조사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국민이 서울에서 한강벨트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우리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 강남 3구하고 한강벨트에서 22곳에서 23곳 정도를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험지 한두 곳 빼고는 전부 다 이길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서울 전 지역구가 49개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무난히 지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2021년도 4.7 재보궐선거 그 이후로부터 이 한강벨트 수도권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당한 그 의석을 한강벨트에서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분위기가 지금 싹 바뀌고 있고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에서 친북의 나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또 김 여사에 대한 이 비호감 이런 것 때문에 대놓고 국민을 지지한다고 말을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는 있지만은 이러한 안개는 이제 곧 거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구심점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위원장으로 올라가고 있고 미국 속담에요. 유명한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윤 대통령도 이 말을 대입하면 그냥 싫다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부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말을 이제는 부담 없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강벨트에 속하는 지역구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구 성동갑, 그 다음에 중구 성동을 이 경우에는요, 성동 가면은 지금 이제 임종수가 출마하려고 난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이가 이제 출사표를 던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국민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친명과 친분이 지금 세게 붙어서 싸우는 곳일수록 우리 국민의힘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그리고 성동을의 경우에는요, 하태경, 이영훈 3파전인데, 지난 총선에서 지상호이가 4%밖에는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동을도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 광진갑을, 마포갑을, 양천갑을, 영등포갑을, 강동갑을 이런 한강벨트 중에서 핵심 격전지에 대해서도 지난번 총선 결과하고 지방선거 결과, 이번 대선 결과 이런 거를 통합해 볼 때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미래, 비전,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 그리고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공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대당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2030 남성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안 해.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지하기 때문에 2030들을 잘 노려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2030 남성 공약은 엄경영 소장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보면은요, 상당히 일단 낙관적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이죠. 네, 마지막으로 전주울이 지금 화약고가 됐다고 합니다. 자, 전주울은요, 자, 이상직의 지역구예요. 이상직은 이제 의원직을 이제 박탈당해갖고 하게 되니까 보궐선거 때 이재명이가요.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 바람에 통진당 후예인 진보당의 강성이라는 이 불구축축한 인간이 당선이 됐어요. 이 강성이가 윤 대통령 테러 위협을 시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왜 뜨겁냐, 난리가 났느냐? 강성이가 이제 이 진보당으로 나오는데 민주당은 이 자리에 지금 이제 전략 공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 어마어마합니다. 7명이나 돼요.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 전주시 의원, 그리고 성취도 전 전북도당 청년소통위원장, 그리고 양경수 비례대표 의원, 또 여운태 전 육군 참모차장, 이덕춘 변호사, 그 다음에 최형재 민주당 정책의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출마 예비 후보로 등록이 돼 있어서 전북 10개 선거구 중에서 경쟁이 제일 치열하다는 겁니다. 자, 예. 이 정도가 되면, 그런데다가,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노노. 민주당은 전략공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정운천 비례대표 의원도 지금 이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운천 의원, 민주당에서는 7명의 이 경합, 그렇죠? 그 다음에 제3지대, 틀림없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도 당연히 현역 의원인 강서희가 나올 거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뜨거운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또 누가 이 거론이 됐느냐? 여기에는요, 이성윤이, 문재인의 최측근 이성윤이가 전략공천 대상자로 거론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예비 후보들이 당연히 반발하죠. 그래서 지난 5일 날 이 박진만, 이덕춘, 최형재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가 전략이나 단수 공천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반박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보도를 보면은요, 민주당과 협력할 소수 정당으로는 지금 강성희가 속한 진보당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야권 일각에서는요, 지난번 민주당에서 후보로 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주, 이게 아주 제일 뜨거운 전북 지역구 선거가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낙연과 그 다음에 이준석의 이 개혁 신당, 여기에서도 틀림없이 낼 것이 아니냐. 예.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요, 이 전북의 경우에는 2020년 총선 당시에 지역구 10개 가운데 9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어요. 아주 민주당 강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요, 전주에서만큼은 최근에 4차례 선거에서 이상직 민주당이 되고요, 정운천 새누리당이 되고, 이상직 다시 또 민주당이 되고, 이제는 강성희 진보당까지도 지금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주 치열한 상황이 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